여러분 안녕하세요. 옹스 분석입니다. 음, SQL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SQL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SQL을 들어보셨을까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뜻으로 구조화된 질의 언어를 뜻합니다. 질의는 여기서 질문하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구조화된 형식으로 어떤 것을 질문을 하는 언어라는 뜻일까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워드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사진을 편집하고 싶으면 포토샵을 사용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고 싶으면 MySQL이나 PostgreSQL처럼 SQL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꼭 워드로만 해야 되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도 꼭 MySQL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PostgreSQL, 오라클, 등등 다른 여러 가지 SQL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것, 이왕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한국인이 영어를 활용해서 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석가나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SQL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가가 SQL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대상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이 SQL을 사용하는 주체는 분석가가 됩니다. 요즘은 분석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무에서 스스로 쿼리를 작성을 하고 데이터를 뽑는 것을 필수로 진행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SQL은 필수 중에 필수 덕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QL의 데이터 사용되는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PC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쿼리, SQL을 통해 만든 질의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MySQL이라는 SQL이 지금 있죠? 이 프로그램이 있고 이걸 DBM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선 중요하지 않고요. MySQL이라는 이 DBMS 안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PC를 이 쿼리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MySQL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의 PC로 조회하거나 혹은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배워나갈 건 그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이 SQL 도구. 저희는 MySQL로 배울 거기 때문에 MySQL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SQL을 배워야 될까요? 먼저 대용량 연산, 강력한 분석, 표준화된 언어다 라고 찾아보면 많이들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어떤 뜻인지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분석가의 데이터 확인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다니거나 큰 기업이라면 한 해에서 사용하시는 조회 도구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하고 조회를 하겠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프로그램에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이렇게 단순히 기간만 넣고 버튼만 누르는 행동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누르지만 그 백단에서 SQL이 작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23년 1월 1일 이 잘나가 백화점에 어떤 대중소로 어떤 브랜드들의 목표가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이렇게 일간으로 날짜, 브랜드별로 집계가 되어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대용량 연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방금처럼 출력한 데이터들을 편집을 하고 싶다면 엑셀로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내야겠죠. 그렇게 이렇게 받아놓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추가공을 굉장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계된 것을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보기에도 좋은
형식으로 만들고 요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는 형식이 굉장히 많은 좀 오래된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를 받아와서 요 보고용 집계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미 집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일자별로 브랜드별로 집계가 돼 있잖아요. 일자의 가장 작은 데이터의 단위는 아마 어, 일자별로 여러분들 영수증에 나오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고객이 뭘 샀다 이런 것이 아마 이 경우에 가장 작은 데이터 단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자별로 브랜드별로 그냥 전체 금액들이 집계가 돼 있는 형태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별로 영수증 단위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기에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의 용량 제한이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분석가뿐만 아니라 SQL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용량 연산, 강력한 분석, 표준화된 언어 이 세 가지의 강점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셀렉트문을 작성했다 해서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요 오벌민에다가 곱하기 100 빼기 뭐 이 경우에는 뭐 무슨 비율을 막 여기 써 있는 것들을 조건문을 걸어서 그걸 나누기 100 한 다음 더하기 컨사인민이라는 거를 더해서 이렇게 결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 걸 가지고 바로 프로그램 내에서 리대시 같은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SQL을 작성하자마자 결과를 바로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시각화를 해서 바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산을 복잡하게 한 것은 아마 대부분 대기업이나 오래된 기업들에 있는 조회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산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일자별 집계, 월별 집계, 뭐 주차별 집계, 시간대별 집계처럼 특정한 집계 단위를 가지고 많이 보시는 형태로 뽑아보시기 편하게 조회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복잡한 연산 과정이 전부 다 SQL을 통해서 바로 DB 내에서 수행이 되고 그렇게 수행된 결과가 굳이 엑셀이나 뭐 다른 여러 뭐 스프레드시트로 옮겨서 한 번 더 작업할 필요 없이 특정 SQL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에서는 이렇게 바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대용량 처리 굉장히 쉬워졌죠. 두 번째로는 분석하는 것들도 여기서 내부에서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옮기느라 엑셀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보고용으로 만드느라 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좀 더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언어는 아까 여러 가지 SQL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SQL들이 언어는 전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구조가 매우 똑같기 때문에 어, 언어로 치면은 서울말, 부산, 뭐 대구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를 하면 다른 것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SQL은 DB랑 소통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QL을 통해서 DB랑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계속 배워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